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들다니 도대체 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휘몰아치는 장맛비가 쏟아지던 늦은 저녁,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한옥마당에 날카로운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번쩍이는 번개가 잠시 어둠을 찢고 흙냄새 짙게 밴 마당을 비추자 굳게 닫힌 대문과 웅크린 기와지붕, 그리고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족들의 일그러진 표정이 찰나의 순간 드러났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지만 그보다 더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이자 4대째 한옥을 지켜온 박씨 할아버지는 올해로 80을 훌쩍 넘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기운을 뽐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쳤던 저명한 교수였지만 지금은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한옥을 지키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정갈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뒷마당 장독대에 나가 항아리들을 어루만지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일 저녁이면 서재에 앉아 붓글씨를 쓰거나 오래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전통과 가풍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이었고 집안의 모든 일은 그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즉 이 집안의 안주인인 김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온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7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집안을 쓸고 닦으며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손수 담근 김치와 장마드로 유명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손맛을 칭찬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남편과 자식들의 뜻에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슬아의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인 박민주는 올해로 50을 바라보는 중년의 가장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학교에서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깊었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다소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며 가족들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매일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 남아 논문을 쓰거나 책을 읽었고 주말에는 역사 유적지를 답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딸인 박지혜는 오빠와는 달리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하여 디자이너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치관보다는 자신의 꿈과 열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틀에 박힌 삶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며칠은 밤새도록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고 나머지 시간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여행을 다니며 삶을 즐겼습니다. 이 집안의 갈등은 바로 민준의 아내, 즉 며느리인 이수연이 시집 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서울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신세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여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요리와 살림보다는 자기개발과 사회생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민준과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그녀가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인 김씨 할머니는 수연에게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강요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했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는 것은 물론 시부모님의 수발을 드는 것까지 모두 며느리의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수연은 이러한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의 본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의 방식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수연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아이를 갖는 것을 미루고 자신의 커리어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어머니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간섭에 지쳐갔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바타가 아니에요. 저도 제 삶이 있고 제 생각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강요에 따라 살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고 자신의 삶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폭탄 선언은 집안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박씨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반항에 크게 분노했고 민주는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안의 갈등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수연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의 충돌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장맛비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이 오래된 한옥 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듯 빗줄기는 쉴 새 없이 기와지붕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마치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귀를 찢는 듯한 고통처럼 느껴지던 그날 밤, 수연은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번개는 마치 그녀의 심장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들추는 듯했고 빗줄기는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섞여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어릴 적부터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딸에게 항상 순종과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원치 않는 전공을 선택해야 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조차 마음대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자유를 갈망했지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대학교에서 민준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와는 달리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수연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수연은 민준과의 만남을 통해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수연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고 며느리인 수연에게도 똑같은 희생과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의 꿈과 자유를 억압당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수연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의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었고 사회생활을 통해 얻었던 성취감과 자존감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간섭했고 수연은 자신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울 자유조차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수연아,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다. 옛날 방식대로 해야 애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수연이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것부터 옷을 입히는 것, 잠을 재우는 것까지 모든 것에 참견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반박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밖에 나면 시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고 마치 시어머니의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고 예전에 밝고 씩씩했던 이수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우연히 대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수연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강요에 따라 살고 싶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의 폭탄 선언은 집안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박 씨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반항에 크게 분노했고 민주는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에게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민준 역시 시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지 어머니 아들이 아니잖아. 왜 당신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수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고 싶었지만 민준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수연의 갑작스러운 가출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시댁 식구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가출을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수연을 찾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우리는 너무 달라. 수연은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민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연의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가출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내를 억압하며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며느리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며느리에게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수연이 내 아내이자 내 아이의 엄마야? 내가 먼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해 라고 말하며 며느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리고 아내의 고통을 얼마나 외면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수연은 여전히 남편을 믿지 못했고 이혼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수연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의 아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연은 아이를 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민준 역시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수연은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민주는 아픈 아이를 간호하며 아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제발 다시 돌아와 줘라고 애원했고 수연은 남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저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라고 말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에게 나도 너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너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도록 노력하마에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민준 역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연 또한 시댁 식구들에게 마음을 열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강요에 억눌려 살지 않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민준 역시 아내의 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진정한 가장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의 갈등은 수연의 용기 있는 선택과 시댁 식구들의 변화를 통해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그들은 갈등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래된 한옥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고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이해와 화해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연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자연스럽게 집안일과 육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의 열정을 이해하고 응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집안일과 손주 돌봄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수연아, 요즘 너무 바쁜 것 아니니?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애는 내가 다 봐야 하잖니.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수연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해는 무슨? 며느리가 집안일은 뒷전이고 닭으로만 놔두니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수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수연은 울먹이며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력. 내가 무슨 노력을 했는데?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말에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듯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제가 뭘 하든 어떻게 노력하든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시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저도 제 삶이 있고 제 꿈이 있어요. 수연의 외침은 집안 전체를 울렸고 거실에 있던 가족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시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연아, 그만해라. 어머니께 무슨 말버릇이니? 민주는 수연을 말리려 했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잖아. 내 마음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수연은 남편에게도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남편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랐지만 민주는 여전히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왜 그래? 어머니께 사과드려. 민주는 아내를 다그쳤지만 수연은 오히려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잘못한 건 어머니잖아. 수연의 말에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대든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억압하고 제 의견을 무시했잖아요. 제가 어머니의 인형도 아니고 왜 어머니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데요? 수연은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을 잃었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말이 맞다. 시아버지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쳐본 적 없는 유순한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 뜻대로만 살아왔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지? 그런데 수연이를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 시아버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아이야. 그런데 당신은, 아니 우리는 수연이의 목소리를 억누르려고만 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남편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사과했고 시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요. 우리 앞으로는 수연이 말도 귀 기울여 듣고 서로 존중하며 삽시다.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에게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고 수연 역시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연아,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민주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수연은 남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사과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니다. 수연아. 내가 너를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수연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의견을 경청하기 시작했고 수연 역시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가족의 화합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긴장이 풀린 수연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는 급하게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화가 났습니다. 수연이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애 엄마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민주는 아내를 대신해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연이가 오늘 회사 일이 늦게 끝났다고 합니다. 곧 올 겁니다. 민주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께서 많이 화나셨어.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연은 술이 확 깼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사과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애 엄마야? 애는 나 몰라라 하고 밖에서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크게 화를 냈고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수연이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민준의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대든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니?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도 제 아내입니다. 어머니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셔야죠.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괴롭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너.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고 그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수연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민주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와 민주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안 돼. 가지 마. 민주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수연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연아. 민주는 아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수연이 떠난 후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 괴로워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떠나보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수연이를 너무 힘들게 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요? 수연이는 이미 떠났는데. 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내를 떠나게 만든 원망이 솟구쳤고 시어머니는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에 대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살며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능력을 인정받았고 아이를 키우며 싱글맘으로서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편 민주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연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우연히 길에서 수연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냈어?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수연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잘 못 지냈어. 내가 떠난 후로 매일 내 생각만 했어. 민주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너에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민주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제발 돌아와 줘. 민주는 애원했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민준 씨, 하지만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수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야기하자. 수연은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수연아. 민준은 아내를 불렀지만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멀어져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과연 아내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수연이 떠난 후 1년이라는 시간은 민준에게는 마치 10년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며 잠 못 이루었고 텅 빈 집안은 그의 마음처럼 횡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떠나보낸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우연히 수연과 아이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아이와 함께 그네를 타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민준의 기억 속에 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 민준의 목소리에 수연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 수연은 덤덤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냈어?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수연은 여전히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잘 못 지냈어. 내가 떠난 후로 매일 내 생각만 했어. 민준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너에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민준은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제발 돌아와 줘. 민준은 애원했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나도 당신 생각 많이 했어. 하지만 아직은 수연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아직은? 뭐가? 민준은 조급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직은 당신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해. 수연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은 실망했지만 수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만큼 기다릴게.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는 너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해. 민준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수연과 아이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수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했고 자신 역시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민준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수연의 말에 민준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민준은 한달음에 수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은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해 털어놓았고 민준은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민준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수연은 남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미안해.
민준 씨, 나도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수연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며 다시 시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아이와 함께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손주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가족들은 다시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집안일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셔서.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니다. 수연아. 내가 너에게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고마워.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줘서. 수연은 남편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연아. 내가 더 고맙지? 너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 민주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이는 엄마, 아빠, 할머니를 번갈아 안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우리 아가, 할머니도 사랑해. 엄마도 우리 아가 사랑해. 아빠도 우리 아가 제일 사랑해. 가족들은 서로를 꼭 안아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갈등과 시련을 겪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이 코엔 BJ 페프.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첫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갈등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정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